자, 24차, 엄선 24차 보충강입니다. 5번부터 보시죠, 5번부터. 그 강의용 프린트로 보셔야죠, 강의용 프린트.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적절한 것은, 자, 사람들이 face real adversity. 역경이야, 역경. 우리 어원 선생님 거 보면은, verse. 우리 verse란 말, 이제 birth란 말. 돈다는 거죠, 돈다. 그래서, advertisement, birth. 그러니까 시선을 돌린다. 그쪽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광고에 광고. avert란 말도 이제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converse란 말도 한꺼번에 돌린다는 말에서 이제 거꾸로 역의란 말이 있고요. converse. 물론 이제 한꺼번에 돌린다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뜻이니까 왔다 갔다 한꺼번에 방향을 돌린다는 뜻이니까 이리로 한꺼 우르르 갔다 저리로 한꺼 우르르 갔다 이게 대화한다는 거죠. 핑퐁 게임 하듯이. adverse죠. 역시 어쪽 방향으로 라는 접두사에다가 verse가 돌린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뜻이니까 날 거스르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애물. 걸어가다가 내 방향을 탁 돌리게 만드는 거죠. adversary 이것은 명사입니다. adversary 다 똑같아요. 어원이. 끝에 미묘한 어미만 다른 거지. 그래서 adversary, adversity 반드시 발음도 여러 번 해보고 챙겨놓으세요. 그래서 adversary 됐죠? 나를 이렇게 방향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역경이란 말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역경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질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업, disabilities of age죠. 그래서 disability 하니까 약간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무능력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affection from a pet 애완동물로부터 오는 이러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띠다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띠다. 자, 새로운 이제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풀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연지관대를 체크해야 돼요. 연지관대, 연결사 지시어, 관사 대명사지요. However죠. B에는 뭐가 있나요? 연결사가 하나 보이네요. 게다가 이죠. 제2의 법칙이죠. 게다가 애완동물들은 사용된답니다. 뭐에 사용돼요? The great advantage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사용된대요.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죠. institution이라는 것은 이제 기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e aged 노인네들. 그러니까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애완동물의 장점 2번이네요. 앞에는 애완동물의 장점 1번이 와야겠어요. 그렇죠? C에는 또 연지관대가 뭐가 있나요? 특별한 게 뭐는 없고요.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애완동물들은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the depressed or chronic. 자, 크론. 아까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어원 중에 크론이라는 어원은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시간. chronicle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크로니클 우리 영화도 있었죠. 그 다음에 chronic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병. 그래서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chronological logic 논리입니다. 그래서 chronologic 이란 말은 시간에 따른 논리라는 뜻에서 chronological order 연대기 순의 chronological order 또는 chronological order, time order라고도 불러요. 연대기 순으로 글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기행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기행문. spatial order 공간에 따른 순서로 글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자, topical order 주제에 따른 방법으로 글을 구성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글을 구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크론. 자, synchronize 우리 흔히 아는 그 종목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집게 같은 거 꽂고 오 하면서 하는 거죠. syn 같다라는 뜻이 같다. 동시에 발생하는 같은 시간대 발생하는 이런 말이고요. 좀 어려운 단어 중에서는 이런 단어는 요즘 예전에는 당연히 수능에 나왔던 단어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anachronism. anachronism라는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뜻에 쓰거나 아니면은 흩뿌리다 시체를 난도에서 확 던져버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네토미가 해부학이란 말도 있고요. 하여튼 좀 좋지 않아도 됐어요. 어네크로니즘,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말입니다. 시대착오입니다. 어네크로니즘. 옛날에 어떤 그 길거리에서 노원역이었던가요? 젊은 친구들이 옷 티셔츠 그냥 가벼운 반팔 티에 어네크로니즘이라고 쓰고 퀘션 마크가 달려 있는 이렇게 써 있는 로고를 본 적이 있는데 가슴팍에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입고 가는지. 이 옷이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고풍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 이렇게 아마 그 디자인한 친구가 좀 장난삼아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찾아보다가 이런 글자를 처음 넣지 않았을까. 자, 뜻은 알고 우리가 옷을 좀 입읍시다. 자, 아무튼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애완동물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의기소침해 있거나 아니면 그 chronically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애완동물에 대한 이제 장점 1번이 여기 나오려나 보네요.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애정은 주어입니다.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 중요하단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겁나게 중요하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하답니다. enduring hardship이죠. 지속적인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만성질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t reassures them that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담보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의 핵심적 본질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애완동물이 보여주는 무한 애정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장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되다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개를 키운단 말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애완견이 유기견들이어서 나이 뭐 다 죽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개들이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디죠 노원역 어디서 저기 노숙하면서 니들한테 지나가는데 한 번만 좀 쉬어 하고 있는데 그 강아지는 나한테 어떻게 대할 거예요? 똑같이 대야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진 것이지 본질은 달라진 게 없겠죠. 강아지는 여전히 재롱도 떨고 또 전혀 이해 못하는 듯이 나의 상황을 왜 밥을 안 주나 뭐 이렇게 너무나 천진난만하겠죠. 똑같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내가 망가졌을 때 내 주변에서 나한테 아부 떨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강아지는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애완동물은 특히 이렇게 내가 아플 때나 마탱이 뻑갈 때는 겁나게 중요한 존재죠.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이게 장점 1번이고 장점 2번은 게다가 애완동물은 또한 이러한 요양원에서 잘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죠. 장점 2번. 그런 곳에서는요, it's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요? 투부정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보유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걸 보유하냐면 모든 환자들이 다 지금 deteriorate, DE 좋지 않은 뜻이죠. 내려간다 뜻이에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악화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병원의 직원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낙관주의를 갖기가 어려운 곳이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문제는 보통 이제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보유하다 누가? 이 사람들이 보유하는 거죠. 그럼 for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앞에 특별히 형용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격 형용사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지요. 그죠? 자, 낙관론 우리가 optimism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특히 낙관주의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늘 자신을 좀 좋지 않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직원들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한테 돌봄을 받잖아요. 이런 곳에서 그나마 자기를 유일하게 낙관으로 봐줄 수 있는 동물이 하나쯤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C 다음에 이제 B가 되겠죠. children 요것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회장님 내용 우리가 뭐 우리 삼성의 회장님이나 롯데 회장님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이제 거의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자신의 젊었을 때 잘 나갔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지금 현재의 무능력한 상태를 보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애완동물은 여전히 자기를 똑같이 봐주니까요. 자, C, B고요. A 갑시다. 애완동물들은 그러나 have no expectation about mental capacity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앞에는 기대감이 있다. 기대감이 크다가 오겠죠. 자, 그러면 어디야? 아까 B의 끝부분이죠. 기대감이 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얘들은 기대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상. 자, 기대감이 없지요. They do not worship youth죠. 애완동물들은 젊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젊었을 때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요.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주동 가져 what the aged once were. What the aged once were. 그래서 노인네들이 한때 어땠었는지에 관해서 그들은 전혀 추억도 기억도 없고 greet them 그들을 맞이해줘요. 마치 그들을 그 애완동물들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는 내가 할아버지가 돼도 늘 내가 그 자기를 처음 봤을 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기대해 준단 말이에요. As if they란 건 이제 우리죠. 우리가 마치 아이인 것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눈에는 여전히 그 내가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뭐 10대 때 소년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7살 때 소년 그대로인 거죠. 물론 강아지가 뭐 내가 늙을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본다. An old man holding a puppy까지가 주어져.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노인네는 can relive. 다시 사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A childhood moment이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With complete accuracy죠. 완전히 정확하게. His joy and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구나. 주변 사람이 날 이렇게 봤구나라는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옛날 걸 동영상으로 보지 않는 한 그 강아지가 그러니까 뭐 인기 가수인데 인기 배우인데 지금 뭐 다 망해서 사람들 잊혀졌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추억의 이제 배우란 말이에요. 자기 잘 나갔을 때 뭐 자기한테 막 사인해주고 막 소리 지르고 오빠 하던 거를 재현할 수 있는 건 강아지밖에 없는 거죠. His joy and the animal's response. 그의 기쁨과 강아지의 그 당시 오빠 하는 반응은 늘 나이를 먹어도 똑같다는 거죠. 그랬어요? 자, C, B, A입니다. 아까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았다.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게 강아지다 이거죠. 이거 빈칸 추론 대비할까요? 자, 그 다음에 연결사가 있을 때는 항상 연결사 문제를 체크해야겠죠. 연결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연결사 문제 체크하고요. 또 끼워넣기가 항상 같이 곁들여 줘야겠지요. 자, 이제 6번 갑니다. 자, 6번은요. 끼워넣기죠. 멕시코의 하일랜드 빌리지죠. 그 어떤 고산지대 마을에서는요. 아직 주어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부사구고요. Weak but hot coffee입니다. 약하지만 연하지만 뜨끈뜨끈한 커피가 즐겨지고 있는데요. 1 hour or so after awakening. 잠에서 깬 지 1시간 정도 뭐 전후해서 이렇게 커피가 즐겨 마셔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아무 단서도 없네요. 아무 단서도 없어요. 끼워넣기 할 때 우리가 연지관대로 문제를 순서 문제랑 똑같이 푼 연지관대로 해서 이 문제를 체크해서 집어넣는데 연지관대의 단서가 전혀 없죠. 그럴 경우 이제 이 본문 내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내에 연지관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맨날 선생님도 같이 이제 막 몇십 년 이렇게 수능을 보다 보면 쓱 한번 훑다 보면 연결사나 대명사 이렇게 쓱 보이죠. 이렇게 이 속도로 막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표시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내가 마우스로 움직여서 그렇지 지금은 그냥 내가 푼다 그러면 눈으로 쓱 보면 이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같이 훈련해 볼까 이렇게 가볼까 쓱 보이면 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 뭐 주저의 법칙 머스트도 보이고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앞에 시간에 뭐가 있나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거 없고요. 특별한 거 없고요. 야, 이 본문 내에도 상당히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야, 이렇게 없는 경우 드문데 연지관대가 없는 경우가 여기 하나 놓쳤다. 여기 The motivation for doing so 여기 있네요. 아유, 간신치 않네. 이건 무슨 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고 하는 거죠. 서치 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 동기는입니다. 다소 simple and uniform, 다소 좀 단순하고 그리고 획일적이다 이거죠. 그 뭐예요? 아침에 워밍업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in the morning. 자, 그러면 여기로 가면
아침에 여기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단어가 awakening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많은 그러한 인종 집단들이 그러면 이제 요게 주어가 되겠죠? differ입니다. 그러면 differ in the motivational base for consuming coffee.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에 있어서 커피를 소비하는 그러한 동기의 그 기초에 있어서 그 바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는요. sensory, taste, smell, taste나 smell 맛이라든가 냄새 이런 거죠. 선생님 이런 건 좀 이렇게 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EBS 책 원래 이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답답해 갖고 개인적으로 이거 좀 스페이스 좀 줍니다. 자, 아무튼 맛과 냄새 같은 이런 감각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누구한테? 유태인들에게. 커피를 마시는 이유 써보세요. 커피를 마시는 이유.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래요? 맛과 향 때문에 향과 맛을 즐기려고 이렇게 풍미 때문에 먹고요. 반면에 social factors 그 사회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seem more important. 그래서 Italian American 미국에 와 있는 이탈리아계 사람들에게는요 사회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답니다. 사회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얘들아. 우리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할 때 나중에 커피 한잔 합시다. 이 말이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커피 한잔. 우리도 그럴걸요? 커피 한잔 하자라는 것이 우리는 인종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대, 계층별, 또 지역별,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그 직업별 이 말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물며 미국 같은 이런 다민족 문화는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는 민족에서도 그 커피 한잔 하지라는 말이 굉장히 그 멀티플렉스한, 컴플리케이트한 의미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진짜 커피를 마시자는 게 아니잖아. 밥도 먹고 놀자 이런 거죠. 그죠? 선생님도 가끔 이제 문자에서 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오면 나중에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회식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묘히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옆에 친구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기 뭐야 나가서 나랑 진지한 얘기 좀 할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나가서 가볍게 커피 한잔 하지? 뭐 이렇게 잠깐 나와봐. 자판기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쓱 가면 이제 뭐 상사 험담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하자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서 목이 아파 죽겠어. 직원들도 피곤해. 나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 말에 의미는 진짜 커피를 먹는다기보다는 커피숍에 안 갈 수도 있죠. 뻐근해 기지개 하면서 직원들한테 나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해놓고는 엉뚱하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유를 찾자라는 말로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진짜 의미로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이 식후에 기름기를 많이 처먹다 보니까 건강 음료 한 잔 먹으러 가자 이런 의미로 정말 진짜 커피 후식으로 맛으로 먹으러 가자 등등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자 좀 쉬자 뭐 또는 뭐 이렇게 사귀자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언제 커피 한잔 하지? 뭐 이런 거죠. 뻐꾸기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그런 커피 한잔 하지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혼자 하면은 다른 건 별로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본 수업 시간보다 여러분이 중간에 안 떠들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해서 좋긴 좋은데 단점이 이런 게 단점이네요. 뭔가 이렇게 조금 예를 들 때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피드백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봐가면서 농담의 강도를 조정하고 예시의 강도를 조절해서 이 새끼들이 안 웃으면 좀 더 센 거, 그죠? 뭐 까르르 웃으면 강도를 좀 낮추고 충분하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웃기는군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상이 안 가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상상하면서 말을 던지니까 예시를 하니까요. 좀 이 강도 조절이 안 되네요. 자, 어느 정도까지 예시를 해야 될지 좀 단점이네요. 아무튼 이 사회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도 그런 커피 한잔 합시다. 한번 되게 심각한 얘기일 수 있는 모양이죠. 자, cross culturally 굉장히 그 뭐랄까요? 우리말로 하면 문화가 이제 복잡하니까 얽혀 섞여 있으니까 비교 문화적으로 볼 때 there are differences in both specific motivation and the complexity of the motivation. 그래서 비교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특정한 동기와 그다음에 동기의 복잡성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커피에 대해서 커피를 마시자라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시 안 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살짝 필라델피아만 나오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사람하고 두 개만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리딩 스킬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선생님이 만든 법칙 중에 there are many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뭇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열거가 되죠. 첫 번째는 첫째, 둘째, 셋째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거지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죠? 예. 꽃거지, 무슨 거지, 무슨 거지, 무슨 거지. 자, 세상에 많은 거지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최강 거지는 바바리맨이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거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딱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복잡한 특정한 동기의 복잡성 둘 다 있어서 어떤 이 커피를 마시자라는 것은 한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비교문화적인 측면에서 there are differences,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게 이제 아까 고산지대 거기에요. 고산지대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게 일어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안짝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약간 의학용으로 마시네. 몸에 좋으니까. 추우니까. 그죠? 하긴 그러네. 우리 등반할 때 그렇게 영화 그 정우 나왔던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베레스트냐 뭐냐. 뭐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산 중턱쯤 뭐 손이 딱 꽁꽁 얼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뭐라고요? 그 보온병에 가져와서 마시면서 쉬기도 하고 몸을 덮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학용으로 마시기도 하는군요. 커피를. The point of this입니다. 이 this는 이제 앞문장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is that we must understand the motivational structure of consumption.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그러한 그러한 것에 대한 소비의 뭐랄까 동기 구조를 이해한다 이런 거죠. 뭐 하기 전에 attempting further analysis and general explanation. 그래서 좀 더 뭐 더 많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이 구조적인 어떤 동기, 그러니까 왜 마시는가에 대한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in terms of 좀 어디에 관하여 보면 이 동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커피는 훨씬 더 다른 음식에 비해서 복잡한 동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열거했죠. 그렇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정말 몸을 덮이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고요. 정말 밥 먹고 식후에 먹기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좀 쉬자는 말도 될 수 있겠고요. 커피를 마시는 동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또 motivation for consuming 그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음식들은 어땠어요? 뭐 쌀 같은 거 대표적인 거 상당히 less changeable이죠. 이 변동이 덜하면 덜. 어휘 문제 챙겨 놓으시고요. less 하고 뭐 많이 나죠 이거. 특히 among individuals within a culture 그 한 문화권 내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다. cross culture 또 심지어 우리나라와 뭐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 쌀 소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가 의미가 별 다를 게 없어요. 밥이나 한 끼 하지라는 말의 의미가 별 다를 게 없어요. 쌀을 소비하는 이유가 다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죠? 밥을 먹는 이유가 다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는 좀 먹는 이유가 다 다르죠. 몸을 덮여서 먹기도 하고 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후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그 맛과 그 유태인들 좀 풍미를 위해서 먹기도 하지요. 그죠? 자, 아무튼 커피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띠고 있다. 사실 근데 과거에 이것은 이제 그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민치라는 분이죠. 그 정치 사회학자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탕 커피의 이동 경로와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 변화 뭐 이런 거 지문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져서 유사 지문이 그래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비슷한 지문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자 그다음에 동기부여적인 어떤 구조를 먼저 여기 부분 빈칸 줄여놓으면 좋잖아요. 빈칸 줄여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뭐를 더 설명해 줄까요?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7번 갑시다. 그럼 7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빈칸 추론이죠.
애완동물의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되겠어요. 자, 난이도 꽤 있는 문제죠. 이 정도면 뭐 2등급 문제는 된다고 봐야겠죠. 상대평가제도 하에서 2등급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물의 이름, 바둑이, 돌돌이, 우리 집은 초롱이하고 덕구에서 덕구하고 초롱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링크죠. 연결돼 있어요. 뭐가 연결되냐면 오너랑 이름이 연결돼 있는데 이런 방식과 똑같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스냅샷 사진들이잖아요. 일반 여러분이 찍는 그 사진이에요. 일반 사진이 그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반 사진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다는 것은 위에 있는 요거죠. 연결된 것처럼요. 여기 있죠, 이렇게. is linked. 일반 스냅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주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냐면 비유에 의한 글이다. 이게 말이죠. 비유에 의한 글. 비유에 의한 글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캐치해야 돼요. 원관념은 동물의 이름이죠. 보조관념은 뭐예요? 스냅 사진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주인과의 관계, 스냅 사진과 주인과의 관계 두 개가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스냅 사진과 주인과 연결된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동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찾으면 되고 그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자, 즉 뭘 암시합니다 이거예요. 아직 이거가 알 수 없네. 이 정도 볼까요?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t universal pet names.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애완동물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스누피, 쉐바, 플러피, 보풀이, 털복숭이, 그다음에 베런 이런 식의 흔히 쓰는 강아지, 우리는 이제 돌돌이, 바둑이 이런 식의 이런 이름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다만 애완동물들의 이름은요, 스냅 사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인과의 어떤 뭔가 특정한 의미처럼 애완동물도 주인과의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가 되겠죠. 이 부분이 주제를 한번 반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제가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꼭 우리가 여러분이 주제가 답이 A야. 이건 좀 B거든, B. 다시 A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봐야죠. 비유에 의한 걸 통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캐치했죠. 그렇다면 다시 그것이 또 그대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빈칸으로.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어요? 즉 스냅 사진이 그 주인에게 해당하는 어떤 뭔가의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애완동물의 이름도 주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죠. 자, 흔한 이름, 아무나 다 쓰는 이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애완동물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선생님 덕구, 초롱이 이렇게 붙이는 것은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스냅 사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제이 루비는 이 사람은 이 분이죠.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noted that입니다. 주목했습니다 이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재작년 3, 4년 전만 해도 EBS 할 때 이 제이 루비가 뭐 하는 분인지 다 찾아가지고 그분의 업적부터 시작해서 주요 대표 작품까지 저서 대충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 찾아주는 정성을 보였는데 이제 우리 카카가 다 개판 쳐놔가지고 그냥 이런 분이 있죠 하고 넘어가도 별 무리가 없죠. 기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가볍게 그냥. 자, 그래서 뭘 주목했냐면 family photographs, 가족 사진들이 are rarely meaningful in themselves. 가족 사진 그 자체로는 in itself,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rarely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것들은 they are used, 사용되죠. as keys to family narratives니까 대신에 이제 가족의 어떤 narration, 이야기, narratives죠. 가족의 어떤 narrative, 이야기의 열쇠로서 사용되는 거야. That was when Uncle Tom visited us just before Vera got married죠. 이때가 바로 그때 탐 삼촌이 베라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렇게 우리를 방문해서 그때 we were eating the terrace just after coming back from the wedding rehearsal. 결혼 리허설을 막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 그때 사진이잖아. That's mother's outside of the cathedral, 대성당이죠. MEN인가요? MEN에 있는 대성당 밖에서 with a hat,
she got at the outdoor market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산 그러한 그 모자를 딱 쓰시고 대성당 밖에 이렇게 딱 찍으신 엄마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사진을 통해서 그 날의 행적과 추억이 이렇게 떠올라지는 것이죠. The page name and the home photograph are linked to. 똑같죠? 이런 걸 읽으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느껴질 텐데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요. By specific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연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탁 연결고리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애완동물 이름을 지을 때 사진처럼 이 이름을 지을 당시에 어떤 뭔가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아지가 너무 눈이 초롱초롱한 거야. 아니면 이 강아지를 처음 봤더니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해. 물론 몸은 막 지저분하고 그 태어나서 털을 거의 벗기지 않아가지고 버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잡견이다 보니까 믹스견이다 보니까 이 털을 한 번도 깎아주지 않아가지고 털이 완전 옷처럼 알죠? 어떤 느낌인지 옷처럼 이렇게 가끔 그 동물 프로 보면 구조된 강아지 보면 그 털이 계속 위로 나오고 밑에 털들을 깎질 않아가지고 털이 완전 갑옷이 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초롱이를 내가 불암산에서 발견했을 당시 구조했을 당시가 그랬거든요. 생후 태어나봤자 한 몇 달도 되지 않은 강아지인데 한 몇 달? 한 살 미만? 하여튼 그런 강아지였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해서 초롱이라고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집까지 그 강아지가 계속 졸졸졸졸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그 동물병원 들어가서 다 그 갑옷을 밀어내고 그날부터 입양해서 한 13년 정도 키웠는데 2000년 정도의 13년이 훨씬 더 살았네요. 그죠? 한 2년 작년쯤 죽은 거니까 한 15살 이상 산 거네요. 꽤 오래 살았어요. 자, 아무튼 이 특정한 어떤 연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연결고리를 탁 제공해 주죠. 반면에 인간의 이름들은요, 뭐합니까? 그 general association, 일반적인 추론이 되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쪽의 수호자가 되어라, 뭐 동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강아지 애완견의 이름은 뭔가 특정한 어떤 상황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마치 사진처럼. 이거 이제 반박.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강아지 이름을 보통 장명소 가서 짓듯이 안 짓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완견의 이름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빈칸에 여기 does가 있죠. does라고 하는 것은 주제는 화려하다 법칙에 의해서 주제는 다른 문장에 비해서 굉장히 세잖아요. 화려하다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강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사 앞에다가 do를 또 붙이는 것이죠. does imply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건 이게 요지라는 거잖아요. 요지면 이게 요지 아니잖아요. 요지의 반대죠. 그게 들어가면 안 되죠. 요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나오고 또 여기 한번 나옵니다. 이걸 동일구조 반복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기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거의 끝물이라 리딩 스킬 자세히 안 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들은 일단 빈칸 추론 문제는 제일 먼저 빈칸을 보세요. 첫 문장을 슬쩍 보고 빈칸을 보세요. 빈칸 주변에서 연결사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킬을 빈칸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찾아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빈칸의 역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역할이. 이거 주제구나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 역할은 주제구나. 주제니까 이제 여기서 주제를 넣어야죠. 이걸 넣어야죠. 자, 아무튼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국은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 했습니다. 7번에 보면 답을 4번 고려. 4번이 뭐예요? personality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런 personality를 넣어줘야죠. 개성을 넣어줘야죠. usually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는 특정하다는 거죠. 2번 보시면 이런 거 특정하다. 인간의 이름보다 훨씬 더 특별화된 그러한 이름을 갖는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특정한 추론에서 빈칸 추론 하나 specific association 챙겨 놓으시고요. 8번입니다. 자, 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자, 8번인데요. 8번은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제 외지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는 사람과 그 내재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비교 얘기인데, 외적 가치 중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무래도 여기까지였었죠. 자,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아까도 했지만 빈칸 주변에서 제일 먼저 연결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 같은 걸 다 찾아봐라. 연결사 여기 있잖아. For example. 딱 봐도 뭐 이거는 예시가 있고 위에는 당연히 묵지가 문장이 있겠죠. 주제겠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양면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패턴의 글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패턴의 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외적인 가치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냐, 뭐 이런 건데, 뭐 당연히 예시가 있고 똑같은 말이 있겠죠. 소크라테스, 인간은 뭐뭐하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도 뭐 어쩌다 죽었다. 인간은 죽는다고 했구나. 이게 동일 구조 반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틀린 학생들도 많지 않네요. 이 정도만 3, 4등급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The priority,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Placed on materialistic extrinsic values by 쭉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묶여지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외지적 가치, 외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미국과 영국의 그 adolescent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이거 OLE 보이세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잘 안 외워지면 여기 OLE 보이죠? OLE. 올드에 올드. 애들은 아까 우리 어원전에 했죠. 투, 어느 방향성의 투라고 했죠. 그래서 나이 드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이제 어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 가치를 두는 그 청소년들, 이런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이러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우선순위는 이지네. 그러면 우선순위는 is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결국 이런 것과 관련을 만든다 해서 engaging less frequently, 아무래도 덜 이렇게 자주 참여하게 되죠. 어디에요? 친환경적인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지 뭐.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힌트가 요거네요. 덜 참여하게 된다. 친환경적인 활동에 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behaving 똑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behavior.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마치 여러분 마치 열쇠 풀이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기술법인데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선생님은 물론 개발한 리딩 스킬이긴 하지만 재밌어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런 테크니컬한 문만 가지고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더 강해지죠. 이 두 가지를 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또 대학원 가서도 공부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그때 핵심은 테크니컬한 거는 선생님의 기술들을 잘 정리해서 그때 평생 써먹으면 되고, 이 기술은 뭐 바뀌지 않는 기술이니까요. 써먹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것은 이제 내가 항상 여러분 그 과거에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다 알죠. 뭐 논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많이 배경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줬는데 꾸준히 스스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계속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에서 덜 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이건 이제 어휘 문제에도 좀 대비를 여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 priority도 좋네요. 어휘 문제로도 좋네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finding from one study, 이것도 했던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른들이 게임을 해봤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기준 마지막 질문이었던가요? 이건 뭐였냐면 한정된 자원을, 지구의 이 한정된 자원을 그 외지적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더라라고 하는 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삼형식 구조죠. 이거 아까 그 구문 가르칠 때 답을 안 말해줬네요. 이게 주어고요, show 동사하고 대절이 다 목적어죠. 크게 3형식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형식이라고 아까 문제를 어법 구문 할 때 냈는데 답을 안 말해줬네. 3형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use the more, 아까 내가 어휘 문제에 대비를 해 놓으라고 했었죠. 자, 또 그 다음에 이것도 했던 겁니다. 우리 구문에서 했던 건데요. 요즘 less sustainabl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more하고 less죠. 이런 것들 이제 어휘 문제 대비를 해두시고, 한정된 지구의 자원에서 limited, 이것도 어휘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여기에 있는 말들이 또 이렇게 위로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동일구조 반복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환경에 이제 이렇게 질적 저하, 환경의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경의 질적 저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구조 반복 현상에서 아래도 이제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의 질적 저하면 이제 딱 봤을 때 요 끝쪽에 ecologically란 말이 environmental과 동의어고요. 질적 전환이 destructive가 여기 degradation과 또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죠. 여기 들어가는 건 말이겠죠. 동일구조 반복 현상이에요. 확인됐죠? 자, 그다음에 내재적인 가치가 아니죠. 외형적 가치를 통해서 소비를 자극하고 산업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외지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게 한 문장 뜬금없이 들어가면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가 되겠네요. 어휘 플러스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변형 문제는요.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문장이었어요. 예술과 종교는 서로 밀접하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쭉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쓱 보시고요. 자, 이것은 발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발리 섬, 우리 휴양지로도 되게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발리에서 상당히 어쩌고 하다, well,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곳이 뭐냐면 a culture with a long and rich tradition of dance and music이죠. 춤과 음악에 상당히 길고 풍요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여기가 이것에 뭐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다 했던 문장들이 쭉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문장만 했습니다. 여기 여기 그때 겁나게 많은 의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사람과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이런 거죠. 장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are 이 동사예요. 특별한 오케스트라 with music and dance를 갖춘 그러한 오케스트라로 기념됩니다. 뭐 진짜 서양의 의미의 오케스트라는 아니고 이런 인도네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겠죠.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국악단 같은 거죠. 여기는 전통 악기들이죠. 혹시 뭐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시고 좀 한가로 올 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재미로도 가지만 원체 뭐 다 아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잡지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루에 뭐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석빙고도 가보기도 하고 뭐 어떤 지구과학 공부도 좀 하고요. 뭐 해수 담수화라든가 역삼투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파주에 가시면 헤이리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전통 악기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도네시아 악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직접 두들겨 보고 입장료는 내셔야 돼요. 뭐 그런데 가면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우리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던 악기들을 가서 다 때려볼 수 있고 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것들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많이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보시면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눈도 맞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남친 여친도 생기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참 좋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이런 악기들과 함께 이제 축하가 되어집니다. 일부의 악기는 너무 특별해서 신의 선물이라 여겨서 연주는커녕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그럴 정도다 이거죠. 발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용이죠, 인용. 그리고 전문가니까 근거 있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답이 여기서 나와야죠. 음악은 이제 spiritual must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must have 아이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악과 댄스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예술은 an invitation, 초대죠. 신들이 오세요 이런 거죠. 초대죠. 부정사의 의미상이죠. for 플러스 목적격. 신들이 오세요, 즐기세요 이거죠. 끝났죠, 뭐 이거. 이거 빈칸 또 들어가면 되겠죠. There's a very physical contact with unseen.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실질적인 육체적인 피지컬 그런 뜻이 있죠. 접촉이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과 뭐 앞에 쪽 이제 뭐 또 이렇게 여러분 또 난도질을 해놨네요. 그냥 좀 넣어주면 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요 글에서는 빼도 될 만한 거니 너무 기니까 내용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길어도 되죠, 뭐 사실. 오늘 보니까 비판이 나온 지문 보니까 그 현 수능 체제에 나온 거 보니까 뭐 글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모의고사. 사실 이제 예상이 좀 길었죠,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도 이렇게 길었었어요. 근데 쉽게 내라고 자꾸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는 거 갖고는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쉽게 내려면 이제 이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글을 짧게 가는 겁니다. 글이 짧으면 더 어려워요. 글이 길면 장문도 이렇게 푸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속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무조건 뭐 쉽게 모르지 뭐가 그렇게 쉬워야 되는지 인생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게 내야 하니까 글도 짧게 가면 무슨 시입니까 시? 더 어렵죠, 이렇게 짧은 게. 하여튼 뭐 다 뚝 잘라놨어요. Makes the people in the village. 이게 목적어죠? makes 동사입니다. 목적격 보호죠.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 사람들을 people을 해피하게 만들어야죠. 해피리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로 와야죠. 이거 오형식 패턴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앞에 뭐라겠죠. 저거 하겠다. 그래서 이 음악은 일종의 신을 초대하는 행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과의 영적 접촉이고 머스테바 영적 머스테바의 팀. 자, 그래서 음악과 댄스는 상당히 발리섬에서는 영적인 것으로서 또 종교적인 것으로서 조상과의 만남으로서 상당히 신성시되는. 자, 그래서 머스테브 아이템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머스트라는 것이 필수품,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주 친밀한이라는 요 단어가 좋네요. 상호 관련이죠. connect죠. 자, 이런 단어들이 다들 지금 현재 머스테브 아이템과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고요. 예술과 종교적인 생활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변형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어법이네 잔뜩 낼까요? 어법? 어법 문제. 중간중간에 어법들 꽤 있었었죠. 보통 이제 빈칸 추론 문제는 이제 빈칸 추론으로 또 내기가 좋지요.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또 예상을 해보시고요. 신을 초대한다든가 또 영적 must have 아이템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 추론으로 괜찮은 부분이죠. 신이 내려와서 아까 어디 초대 invitation 아까 있었잖아요. invitation 빈칸 추론 좋고요. 그리고 spiritual must란 말 굉장히 좋았죠, 이거. 그래서 이거 좀 적어 놓으라고요. 자, 적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내야겠네요, 임권. 지문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죠. 10번. 시간이 지금 벌써 48분 지나갔네요. 자, 10번입니다. 근육 우리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지문이군요. 틀린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In contrast to 뭐가 대조적으로죠. Who wish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some 항상 뭐 대부분 남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want to gain weight 살찌고 싶어해요.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 극혐의 극혐. 살찌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물만 먹어도 난 살이 찌는데 미쳐버리겠어요. 살찌고 싶어요? 계속 먹으면 돼요. 끊임없이 먹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사실 현재 녹음하다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 외에 학원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서 뭐 하다가 좀 유튜브 좀 보다가 항상 그 학원 뒤에 편의점 가가지고 뭐 과자 한 10대봉다리 사갖고 오고요. 아이스크림 요즘 2+1이에요. 야구르트 아이스크림 2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다 떨어질까 싶어서 여유 있게 6개를 2+1이니까 6개를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콩 샌드위치 빵 2봉다리 컵라면 2개 그리고 김치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 봉다리 사와서 지금 그중에 3분의 1점 먹었어요. 주섬주섬 계속 먹으면 돼요. 또 집에 가는 길에 퇴근하면서 또 아침쯤 될 때겠죠. 지금 새벽 4시거든요. 뭐 한두 시간 더 녹음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깔끔하게 밥 한 끼 먹고 또 집에 도착하면 또 한 번 먹죠. 계속 먹으면 돼요. 왜 살이 안 찝니까?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확실히 덜 먹긴 덜 먹어요. 그리고 살찌는 사람들은 자기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살찐다. 물만 먹고 살찐다. 운동 좀 열심히 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관찰 카메라 보면 정말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덜 움직이면 살찌고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집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살 빼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살 찌고 싶어하는. 비록 다 이렇게 하는 게 unhealthy죠. 그래서 살을 찐다고 하는 것이 unhealthy. 안 건강하게 몸을 나쁘게 만드는 건 물론 아니지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although they are 정도가 생략됐죠. 아니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비록 그들이 unhealthy죠. 안 건강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몸이 나쁜 건 물론 아니지만 말랐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로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은 마른 몸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인식합니다. To be less attractive, 좀 덜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masculine이죠. muscle, 근육이에요. 덜 매력적이고 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근육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덜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좀 덜 남자답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perceive가 제1동사니까 and desire가 제2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to gain several pounds of muscle, 살을 좀 더 찌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흥미롭게도 이겁니다. 강조죠, 강조. 흥미롭게도 강조. 살찌고 싶은 사람들은요,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야. Imagine이죠. 그러면 여성들이 아마도 이런 남자를 좋아할 거다. Who are much more muscular죠. 갑바맨들을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바맨들. 갑바 울퉁불퉁 buff죠. B-U-F-F, buff. buff한 남자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남자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저렇게 buff한 사람 좋아할 거다. 뭐한 사람보다 These men perceive themselves to be muscular죠. 이러한 사람들, 즉 삐싹꼬른 영혼들이 인식해요. 자기 자신을 to be muscular,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근육이 있다라고. 여기 to be 다음에 이제 muscular가 생략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to be muscular, 나 근육이 있어. 물론 이제 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갈비시니까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근육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갑바를 가진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게 살찌고 싶은 거죠. 하지만 강조해놨다 이제 요지죠. 하지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ordinary body size입니다. without added muscle이죠. 추가 근육 없이 그냥 보통의 남자를 좋아한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여학생 여러분들은 좀 앞으로 커주시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적당한 스탠다드하고 적당히 근육 있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근육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근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와이셔츠 드레스죠. 정확한 명칭은 흰색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는 떡 벌어진 남자보다는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뭐 스키니하게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근육 있을 건 다 있고 이게 어렵다니까요. 자, 그래서 남자들도 보통 이제 여성들을 볼 때 아우 나는 글래머한 여성 싫다고 조금 좀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성을 좋아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남학생들도 이해해 주는 게 여성이 그런 몸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빼짝 꼬르거나 아니면 아주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는 듯한 뭐 엄청난 가슴을 가진 여성이거나 그런 거지. 우리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라 함은 여성들의 그 실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뭐 평범한 여자 좋아해. 그 평범한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범한 거의 모델 수준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이렇게 추가적인 근육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there are biological limits. 이 생물학적 한계도 있죠. 어디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근육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한계도 물론 있는 거예요. One can try to maximize one's potential for muscularity. 사람들은요, 물론 자신의 근육 발달 가능성을, 포텐셜을 극대화할 수 있죠. 하지만 근육에 한계가 있다고 말해놓고 하지만 근육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이제 보조제를 사용해서죠.
by engaging in strength training.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by에 걸리죠. by 또 뭐예요? consuming이죠. consuming healthy food죠. to support that activity. 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처먹음으로써 이렇게 어떤 근육을 잠재 능력을 이빨에 올릴 수는 있겠어요. 또 반박해야죠. 그럼 다시 안 된다라고 반박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근육이 한계가 있다고 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스페셜 다이어트 of superfood, 슈퍼푸드로 스페셜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이요법, supplement 보충하다 뜻입니다. in and of themselves죠. in themselves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in and of themselves 본질적으로 of themselves, of oneself는 저절로라는 뜻인데 합쳐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슈퍼푸드나 아니면 우리가 체중 강화제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것은 will not produce increased muscularity. 절대로 근육을 늘려주지 못합니다. 광고가 그럼에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육을 늘려주지 못합니다. 자, 요거 이제 문장이죠. 여기 뒷부분도 문장입니다. 광고가 주장합니다 라고 했어요. 됐죠? 문장입니다. 문장은 and but or로 연결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but이 딱 들어가서 딱 문장 연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가정법을 만들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법이 아니라 참 가정법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법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로 시작하고 문장이 나오고 콤마 찍고 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if로 시작하고 문장이 나오고 콤마 찍고 또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보시면 앞에 거 이제 개무시 부사절이라고 하죠. 이걸. 그죠? 이게 뒤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뒤로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주어진 거에 있는 그 notwithstand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no라고 보면 no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패턴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notwithstanding은요. 원래는 이제 전치사 in spite of 같은 거예요. 근데 문장 끝부분에 써서 그냥 부사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가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드문 경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요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though 생각하면 though 문장 그만 찍고 문장 이 패턴 생각하면 되죠. 그다음에요. And drugs that are claimed to bring about weight muscle 또는 weight gain이죠. 아까 weight gain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살을 찌운다고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약품들은요. 약품은 이제 잘못된 영어 표현이고 여기서는 식품, 보조식품. 우리나라에서 법처럼 보조식품으로 돼 있죠. 그게 food죠, food. 이것들은 are either worthless 쓸모없거나 아니면 또 해로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anabolic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예 비타민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드시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이제 이렇게 막 근육이 더 빠르게 발달해서 여러분 버디빌더들이 그 대회 직전에 많이 알약으로 복용을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제 너무 심하면 심장이 뛰고 뭐 심근경색이나 호흡 정지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복용해가지고 몸을 이제 부풀리는 거죠, 그냥. 자, 뭐 결국 헬스도 다 공에 좋자고 하는 건데 상을 타기 위한 욕심이 몸을 해롭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예 소용이 없거나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이건 3번 답이죠. 자, we know that we have some bad habit. 우리는 몇 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We know that we would be better off죠. 원래 원형은 이제 be well off죠. 이렇게. 이게 원형이에요. 왜를 비교하면 better죠. better, best. bad가 있죠. bad, worse죠. 그래서 be worse off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 없으면 나쁜 습관이 없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We have all tried to change my many times. 우리는 뭐 수도 없이 시험을 해봤어요. 바꾸려고. With various degrees of success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해보았고요. 뭘 가지고요? 다양한 성공의 정도를 가지고. 때론 성공도 했고, 때론 실패도 했고, 또 때론 작은 성공도 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성공의 정도를 가지고 시도를 해봤다 이거죠. 자, 문제가 뭔가요? 순서인가요? 순서면 또 역시
연지관들 체크하겠습니다. 당연히 독립부사구도 사실은 이제 연결사처럼 취급을 해주세요. 이런 종류의 변화는 이런 종류의 변화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게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네요. this도 있고요. It's not sustainable. 어쩌면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이런 종류의 변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조만간 우리는 또 이렇게 fill that void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hat void 그 상실감을 채워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채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습관을 좀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조만간 이제 그 빈속에 잘라니까 또 허전하죠. 뭐 이렇게 야식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알죠. 그 마음을. 선생님은 뭐 거의 매일 야식이 뭐 주식이죠.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게까지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좀 줄이고요. 자, 그래서 안 먹고 자라면 허전하잖아요, 공복에. 근데 그 느낌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면 살 빠지는 거거든요.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또 불가피하게 또 그 공허함 때문에 다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that's the only way we can feel that void.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먹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지시가 또 있네요. This, 이것은 create a sense of deprivation, deprive, 빼앗다. 자, 이 어원 prive란 말이 있는데요. prive. 이 private이란 말이 사적이다. 내 거,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빼앗아서 분리했다. deprive의 prive도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D는 아까 안 좋은 뜻이라고 했어요. separate away입니다. away.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 이거 명사는 deprivation. privilege 특권 역시 나만의 것, 분리된 것이라는 뜻이고요. privilege에 여기 LEG가 보이죠. 여기 이제 legal, 법률 아시죠? 법으로 딱 보장된 나만의 것, 특권, privilege.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sense of deprivation in our mind. 우리 마음속에 상당한 박탈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는 했습니다 이거죠. The wrong behavior was. 그게 이제 어떤 행위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행위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행위든 간에 우리는 그 행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e did whatever the wrong behavior was네요. whatever. however 하면 뒤에 이제 형용사 부사가 바로 여기 오죠. 형용사 부사가 바로 오죠. how 그렇죠. how old, 그죠? how tall 이런 식으로. however strong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와야 되고요. whatever the wrong behavior was죠. 그것이 어떤 나쁜 행동이건 어떤 행동이건 간에 아무튼 우리는 즐기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ctually removing something that provided pleasure.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좀 뭔가 좀 기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뱃속이 따뜻한 그러니까 과식하고 하는 거 그걸 제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we are creating a void죠. 상실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배부름의 어떤 포만감을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걸 이제 뺏는 거잖아요.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That void죠. 자, 여기서 이걸 일종의 변화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변화가 되고요. 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통째로 비번 이게 다 변화라고 본다면 이렇게 그걸 제거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걸 이제 이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간다면요. 아직은 뭐 확실하게 답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보이드하고 요거 이렇게 연결된 걸로 봐서는 여기 이제 B가 이 디스가 마지막 열쇠고리를 쥐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상실감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으니까 C를 보십시다. C. 그러나 연결사 또 있네요. 그러나 앞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죠. 정반대 내용. The changes 여기도 변화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change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여러 번 했다. change many times잖아요. 이렇게 수차례 시도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changes 복수도 아다리가 딱 맞네요. 그죠? 여러 번 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이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스피킹 물론 회화도 잘하고 잘하면 라이팅도 잘 쓰면 좋지만 그 이제 독해 속에는 이렇게 굉장히 신비로운 원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죠. The changes have never been. 그래서 그 변화들은 결코 충분히 자, enough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 뒤에 오죠. 그러면 deep enough죠. deep enough. 충분히 그렇게 깊거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런 변화들이.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변화를 시도해서 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뒤에는 이제 나쁜 얘기죠. 별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문장은 우리는 변화를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얘기고요. 성공이란 말도 있죠. 좋은 얘기죠. 약간 성공, 다양한 정도의 성공과 더불어서. 그럼 성공, 여긴 뭐예요? 그렇지만 또 실패,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맞네요. C가 제일 먼저 오겠네요.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우리의 그 approach to attacking this problem, 이 문제를 공격하는 우리의 접근법이 완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거 어휘 문제 대비하시고요. 어휘 문제 위에서도 어휘 문제 하나씩 받을 거예요. deprivation 좋죠 이거. 그리고 여기 not sustainable 뭐 여러 번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어휘 문제에 대비하시죠. not만 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not 빼버리면. 자,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tend to take a bad habit.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습관을 일단 취해요. Just try too hard to stop doing it입니다. 나쁜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나쁜 습관을 하는 것을 stop doing이죠. Just try hard. 일단은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나쁜 습관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과식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은 먹고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먹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We gather all of our will. 우리는 의지를 다 이빠이 모으죠. 뭐 하려고요? 무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부정사의 요거는요, not to do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오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 not을 앞에 넣어서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not do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요, 이 부정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we gather all of our will, 우리는 의지를 이빠이 몹니다.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가 뭐예요? 하필 not do something이에요. 이걸 한 덩어리로 본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니까 뭔가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의지를 모은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과식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일단 과식을 하죠. 내 경우가 그런데 일단 과식을 해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다 빼려고 밤새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과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좀 과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저도 조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먹고 운동 안 하면 되죠. 운동도 사람을 노화시키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일찍 좀 단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심장도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저지르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모든 의지를 모으죠.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의지를 모은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아예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또 담배를 일단 펴요. 그러고 나서 끊으려고 길을 쓴단 말이죠. 자, 근데 당연히 이런 식의 변화는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앞쪽에는 뭔가 좀 부실한 변화는 변화인데 좀 부실한 변화가 와야겠죠. 바로 이거죠. 일단 저질러 놓고 또 나중에 또 그걸 안 하려고 또 애를 쓰고 이런 게 부실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오면 딱 맞겠죠. 곧 우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C 다음에 A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겼죠. 이 보이드가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우리의 그 변화들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요. 또 B도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또 뭐예요? 박탈감을 만들어내. 왜? 또 안 하려고 애를 쓰니까 박탈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와 A가 모두 다 될 수 있는데 이 보이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용상 볼 때는 C 다음에 이제 B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런 것은 박탈감을 만들어내고 박탈감은 공허함을 만들어내죠. 그 공허함이 that boy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C, B, A의 순서가 되겠네요. C, B, A. 이건 좀 어려웠네요. 이 정도면 한 2등급 문제 정도는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아까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끼워넣기 좋죠? 연결사가 있는 것들은 항상 끼워넣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끼워넣기가 A, B 문장을 넣으려면 좀 애매하겠어요. 끼워넣기를 넣으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답이 두 군데 다 되기 때문에 자칫 넣으면은 답이 두 군데 문장을 훑어놓고 이걸 집어넣으라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같이 명확한 부분을 끼워넣기로 일단 대비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남이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어떤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죠. 흥미롭게도 항상 이런 건 강조되는 거예요. Being observed입니다. 관찰받는 것은 두 가지의 distinct effects on performance.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그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두 가지의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경우에 요약문 문제군요. Performance is decreased even to the point of non.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자신의 수행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뭐 이렇게 그 존재하지 않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어요. 뭐 누가 자꾸 쳐다봐서 뭐 연기자가 배우가 어디서 뭐 연기를 하는데 카메라들이 대고 연기하는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너무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예 뭐 대사를 까먹거나 뒤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아예 뭐 이게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럴 수도 있죠. The extreme of this, 이것의 극단적인 면은 stage fright입니다. 무대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동격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공연 도중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남이 보고 있으면 내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이죠. There are many instances of well-known actors입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죠. Who in mid-career에서 그 어떤 그 연기나 연기 도중에 who 여기서는 이제 선행사가 여러분 actors가 선행사니까 develop이죠. 그래서 이 배우들이 연기 도중에 어떤 배우냐 who develop stage fright를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생겨서 simply cannot perform 아예 공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이런 배우들이 많이 있죠. 저기 뭐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나 유명하게 따발따발대는 사람들조차도 의외로 이제 그 대인 기피증이나 무대 공포증 우리 저 뭐 공황장애라죠. 공황장애. 뭐 옛날에 그 가수 서장훈이나 김장훈인가요? 그분도 있고 또 김구라 씨도 공황장애. 최근에 그 뚱땡이 친구 있잖아요. 저 냉장고에 나왔던 친구. 저기 무도회도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친구도 이제 공황장애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되게 쾌활한 사람도 생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믿겠지만 선생님도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한 5년 넘게 지금 강의를 했는데요. 선생님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곳이나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첫 강의 할 때, 학생들 처음 만날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부르르 입술이 떨리거나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첫 강의 절대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익숙해져 있으니 커피를 자주 먹지만 커피 먹으면 더 그 발작 증세가 심해서 첫 강의를 굉장히 망치는 경우가 한 5분, 10분 정도 앞에는 버벅버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처음 만나면 강의 첫날은 보통 이제 딴소리를 많이 앞에서 인트로에서 이제 혀를 좀 푸는 거죠. 여러분하고 이제 얼굴도 좀 익히고 그렇거나 선생님 그렇게 극복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학원 같이 이렇게 정해진 장소 세팅하면 익숙해 있잖아. 나는 여러분만 새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시간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만 처음 보는 것뿐이지 모든 세트랑 마이크랑 익숙해 있잖아. 이 장소가. 그래서 내가 여러 학원을 출강 다닐 때는 그런 증세가 좀 있었어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고정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이 좀 설명회를 잘 안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설명회 같은 건 안 하죠. 선생님이 이제 공황장애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설마 맞아요. 실제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뭐 그렇게
남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경우를 봤죠. 또 다른 극단, the other 또 극단이 나올 텐데요. 다른 극단은 is that being observed입니다. 남이 봐, 이건 했네. 오히려 enhance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죠? The general rule seems to be that 일반적인 그러한 규칙은 seems to be that if one is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이제 처음 할 때 지켜봐지는 것은요, while doing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지켜봐지는 것은 여기 이제 주어죠. detract죠. 그래서 지켜봐지는 것은 그 detract from 그 사람의 능력을 연기 수행 능력을 좀 이렇게 detract 뭐 attract이 매력을 끝났다. detract은 좀 좋지 않은 뜻이라고 몇 번씩 얘기했죠. D가 들어간 것은 그래서 뭐 기차가 탈선한 거 derail이라는 동의어도 있는데요. 이건 떨어뜨리다라고 해석하게 되겠네요. 이거는 지켜봐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죠. detract 치겠죠. 그러면 그의 수행 능력을 반면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이미 잘 하고 있거나 여러 번 연습했던 것들은 또 이렇게 오히려 지켜봐지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뭐 이게 오늘 요지죠. 뭐 결국은 이걸 다 일반화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는 it's better to begin alone 혼자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잘하게 되면 당신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하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사람이 being observed or not, 그 사람이 이제 지켜봐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은 can have effect on his or her performance. 그의 어떤 그 수행 능력에 굉장히 그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주 플러스 되거나 아주 마이너스 되거나. 그리고 그 결과는 뭐에 달려 있냐면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 친구가 숙달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숙달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거기들이 3번이나 5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상반된 결과를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5번이 답이겠네요. margin하면 여백의라는 뜻인데요. 5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까지 메인 지문은 다 됐고요. 자, 13번 이후부터는 이제 유사 지문들로 가죠.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 강의용을 보지 마시고요. 원래 시험 봤던 시험지로 보셔야 돼요. 자, 어차피 어법을 집어넣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걸 보시면 됩니다. 1번 지문과 유사 지문입니다. 1번 지문. 그래서 관점의 주관성에 대한 것인데요. 얼마나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가에 대한 그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는데 이 지문은 이제 여러분의 주관적인 의식조차도 얼마나 잘 조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에 의해서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그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의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착시 현상이라든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 세이프처럼 보였는데 뭐 아웃이라고 심판 얘기할 수도 있고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또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phrase like how fast were the cars going when they crash into each other. 그 차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차들이 얼마나 빨랐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phrase가 있어요. 이런 말이, 이런 질문,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런 질문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more likely to get an overestimation of speed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장된 속도를 이렇게 얻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대답을 얻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할 때보다 than 그 차량이 made contact with 좀 접촉했다라고 하는 말이 crashed into라는 말 대신에 사용됐을 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요 말 대신에
여러분 made contact with를 써버리면 사람들은 그 차가 부딪혔을 때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던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말했을 때요. 글쎄 시속 한 80km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저걸 지금처럼 이렇게 crash into를 쓰게 되면은 사람들 130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Just using the definite rather than the indefinite article입니다. 그래서 definite 정해졌다는 거고 indefinite 이제 정하지 않다는 건데 이 article 관사의 관사, 부정관사를 쓰는 것보다 정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using이 주어고요. Can have the significant effect입니다. 당시의 대답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또 미칠 때가 있어요. If you are asked, 당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Did you see the man with the gun? The man with the gun. 총든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당신이 받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far more likely to remember. 더 잘 기억을 할 것이다. Having seen a gun than 총을 봤었다는 사실을 remember 플러스 ing죠.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총을 봤었다라는 사실을 훨씬 더 잘 기억할 것이다. Then if you are asked,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어떻게 질문을 받냐면 Did you see a man with a gun? 이거죠. 그래서 the man with the gun. 이거보다 Do you see a man with a gun? 이렇게 이걸 썼을 때보다 이게 더를 붙였을 때 훨씬 더 여러분은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 관찰이라고 하는 거, 목격자라고 하는 증언들이 얼마나 왜곡되기 쉽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그래서 명확한 유죄를 성립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쉽게 왜곡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왜곡됩니까? 동일 구조 반복 현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받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are asked죠.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받는다 are asked가 똑같은 게 are questioned 되죠. 됐어요? 역시 동일 구조 반복 현상.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됐고요. 이제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여러분 3번과 유사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뭐였죠?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이 질문은 또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EBS 질문인데요. 2010년 작년도 EBS 선생님과 엄선 2강의 5번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어요. 자, 작년도 EBS 엄선 2강의 5번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 교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 제법 많은 학생이 틀렸네. 작년만 해도 EBS가 제법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작년도 꽤 쉬웠었어요, 사실은. 계속 해마다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 고르는 무관한 문장 고르기인데요. 첫 번째 문장 보면 Children of Native American parents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좀 socialized through an extensive network of natives죠, relatives죠. 친척과의 광범위한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화가 진행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인들, 즉 친척과의 혈족 뭐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족보 뭐 이를테면 중요하다는 거죠. Along with grandparents, 조부모님들과 함께 uncles and aunts participate with parents in child care, supervision of children, and assurance of love. Cousins are 쭉 나오죠. 그래서 자, 이 조부모님들과 함께 삼촌이나 숙모들이 participate with 참가하는 거죠. 아이들 육아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supervision of children, assurance of love. 그다음에 그 어떤 확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척들도 아이의 육아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촌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 굉장히 그러므로 consider as close sibling이죠. sibling 형제자매만큼이나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촌이라고. 우리 사촌하고 안 친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디언들 문화에서는 뭐 잊을 수 없는 얘기죠. 사촌이면 친형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members of this extended family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가족 개념인데 여러분 제가 무관한 문장 고르기 할 때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기법이
연지관대였잖아요. 지시어 이렇게 이런 확장된 패밀리라는 개념이 이제 1번이 과연 확장된 패밀리 개념인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확장된 패밀리 개념 맞죠? 그게 또 이렇게 extensive 또 이어지고 이렇게 앞에 문장에 이어지고 이것도 확장된 개념 맞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까지도 확장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멤버들은 또한 제2법칙이네요.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부족의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2법칙이니까 과연 앞에 제1법칙이 성립하나 볼까요? 삼촌들이 이렇게 아이들 육아나 슈퍼비전에 관여한다며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supervise 감시나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두 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also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맞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일단 2번도 맞고요. 3번 reflecting a group oriented culture. 그래서 이렇게 집단 지향적인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the values of cooperation and sharin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공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competitive behavior, 경쟁적인 행위는 상당히 이렇게 discouraged죠. 권장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지향적인 문화를 고려했을 때 집단 지향적인 문화라는 것이 위에 있는 문장을 다 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또 extended family 개념이겠죠.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결과로 또 연지관대 연결사였네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앞뒤가 여러분 원인 결과 딱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1/3 of all Native American 미국 원주민들의 3분의 1 정도 후 marry outside their ethnic group. 자신의 인디언 부족의 그 종족 밖에서 집단 밖에서 배필을 채워서 결혼한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have adopted either white values completely. 그래서 백인들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게 원인이 되지 않죠 전혀. 아니면 mixture of white traditional value죠. 가치가 혼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종족 집단 밖에서 결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이렇게 미국 원주민의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원인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원인은 뭐냐면 확장된 가족에 대한 개념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제 가족 개념을 그냥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아이를 만약에 백인들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다면 이 아이는 가족의 개념을 되게 좁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핵가족.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되겠죠. 결혼 얘기가 아니라 애에 대한 얘기죠. 애. 아이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어떤 관계망이잖아요. 관계망. 범위니까 4번이 원인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further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2법칙이죠. 더 나가서 뭐하고 권장되죠? 아예 그냥 부족 행사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이거지. 아예 확장된 가족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룹 전체, 부족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2법칙 앞에가 그러면 확장된 가족의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further 더군다나 게다가 아예 더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지문은 이제 문제 없이 그냥 소스만 줬는데요. 그거 보세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안 해놓으면 뒤에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선생님도 꽤 지금 늦게까지 꽤 되죠 시간이 지금. 자, 수업 시간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온 것도 좀 있고요. 수업 준비하느라고. 근데 수업 시간 많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한 8번, 9번까지 나가줘야 뒤에 꽤 좀 짧아져요. 일단은 요건도 뭐 되냐 3번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또 가족관계에 대한 어린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비추어서 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또 유사 지문인데요. 또 볼까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거 엄선 작년도 거 4강의 14번. 그리고 실제 교재로는 이제 여기 수능 완성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The influence of language on human thinking.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은 이게 주어죠. Easy to see.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once you start paying attention to죠. 당신이 일단 조금만 신경 써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존재론이나 의미론 같기도 하고요. 그 옛날에 김춘수님의 그 시에 보면 뭐 인식론이죠. 꽃이라고 부르면 이 꽃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하면서 그 이미지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름이 없으면 존재로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니? 이름이 없으면 존재로 인식 못하는 거죠. 약간 명령론, 뭐 인식론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하여튼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예를 들면 고려해 보자 이거죠. The use of various terms in any particular language입니다.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 또는 특정한 언어 문화에서 to describe family relationship, 가족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특정한 문화권이나 특정한 언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예를 들면 in English speaking culture, 뭐 영어 사용권에서는요, the word uncle, 삼촌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refer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or mother죠. 삼촌, 그럼 uncle이라고 하면 엄마 쪽, 아빠 쪽 다 삼촌인데, 선생님도 이게 제가 아직도 많이 헷갈립니다. 가족관계, 한국의 굉장히 이 문화에 대해서 아직도 좀 생소한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엉클은 다 엉클이죠. 선생님한테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데 엉클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아빠 쪽, 여러분 같이 수업하면 좀 물어봐도 되면 대답해 줄 텐데 내가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빠 쪽이 삼촌이니까 엄마 쪽 삼촌이 누구죠? 갑자기 삼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엉클인데 잠깐 헷갈려서 네이버 좀 찾아봤습니다. 맨날 헷갈리네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말하면 선생님의 아버지의 동생이 선생님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동생이 작은아버지인데 영어로 그냥 다 언클 하면 되는데요.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삼촌이죠. 1촌, 2촌, 3촌이니까요. 이죠?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인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형님은 또 역시 삼촌이 되겠죠. 나하고는. 하지만 결혼하시면 이제 큰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죠? 큰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쪽은 또 외를 붙이죠. 외삼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도 계속 외삼촌 그러던데. 정말 우리나라 이 관계는 되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삼촌이라 하면 아버지 엄마의 형제자매는 맞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버지 쪽은 결혼을 하면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아들, 딸들은 이제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방금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모, 고모죠. 그래서 이제 엄마 쪽은 다 이자가 붙고 아빠 쪽은 다 고자가 붙단답니다. 아이 헷갈려. 자, 일단 좀 정리가 좀 됐네요. 참 헷갈렸습니다. 그동안 명칭이. 그래서 그 uncle이란 말은 아버지, 엄마의 형제자매를 이야기한다. 이거죠. There is no widely used English word. 이렇게 영어 단어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시그널 나타내주는 whether the uncle이 라는 말이 이게 어머니 쪽인지 아버지 쪽인지 외가 쪽인지 친가 쪽인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단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엉클로 다 통칭해서 쓰는 거죠. 여기서 딱 남녀 평등 사상이 영어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친가와 외가를 나누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거 엄마 쪽은 조금 약간 좀 덜 보는 아빠 쪽을 훨씬 더 중시 여기는 그쪽 가게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권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자, some other cultures, however. 이런 거 이제 끼워 넣기나 순서 문제로도 좋겠죠. 다른 문화권에서 have a unique word for each type of brother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각 종류의 형제를 나타내는 독특한 낱말이 있어요. 그러나 no generic word for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generic word죠. 그래서 그 약간 좀 포괄적인 general한 단어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특유한 낱말이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통칭하는 낱말은 없죠. 제너릭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뭐 의약품에서 제너릭들 있죠. 복제약이라 그래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이죠. 제너릭 제품. 좀 포괄적인 약도 또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엉클이라는 그 큰 통칭어가 또 없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디테일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다 삼촌인데 삼촌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엄마 쪽의 삼촌들과 아버님 쪽의 삼촌들이 모두 다 개별 명칭이 존재하는 거죠. 총칭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또 there may be additional words for other male. 또 다른 남성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부족은, 이런 사람들은 who have brother-like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 부모님과 형제같이 지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친구죠. 아버님의 친구인데 그분을 부르는 명칭이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어거지로 만들자면 뭐 대부님, 이렇게 내 아버지 대신 또 다른 아버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아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이렇게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관계를 또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러한 문화권에서는요, it would seem very peculiar, 되게 희한하겠죠. 언급한다는 게 그러한 남성 친척을 generically 통칭하는 것이, 그러한 남성을 통칭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고 이상할 것이란 말이죠. 이런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독특할 것입니다. 뭐가요? 그러한 아버지나 어머니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친구 관계에 있는 남성을, 이건 보통 아버지 쪽이겠네, 그러면. male relative이죠. 남성 친척을 통칭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없이요. Without using that signal important element of family relationship.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는 뭐 삼촌, 사촌, 뭐 이런 오촌, 당숙, 뭐 이런 나타내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 없이 그냥 남자 친척들을 그냥 퉁 쳐버리는, 통칭해버리는 것은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남자 친척이라 하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부모님과 친형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일 수도 있겠는데 뒤에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랑 친한 모든 혈족 관계에 있는 남성들, 아버지 어머니랑 친한 모든 혈족 관계에 있는 남성들을 다 통칭하는 하나의 용어가 영어의 uncle 같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 이 부족에서는요.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어색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대부님이란 말로 아버지 엄마랑 친척 관계에 있는 친한 형제 같은 모든 친척들은 다 대부님이죠. 심지어 남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인식한다는 말이고, 그 용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관계가 희미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죠. 됐어요? 자, 뭐 조금 지문이 까다로웠지만 아무튼 3번과 유사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가요? 자, 5번 유사 지문인데 5번이 아마 그 애완동물 뭐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완동물. 자, 16번입니다. 이거는요, 작년도 선생님 엄선 첫날 첫 시간 첫 강좌입니다. 1강 1번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출전은 이제 수능 완성 실전편이라는 거에서 나온 것인데, 작년도 거. 자, 애완견에 대한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나왔던 지문과 유사 지문으로 골라봤어요. It wasn't many years ago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Dog talking owners, 강아지를 가진 사람들이 would have been considered the crazy people on the block이죠. 그래서 강아지와 대화를 나누는 주인들이 would have been considered죠. would have BP면 이제 이렇게 뭐뭐 했었을 텐데 가정법 생각하시면 돼요. would have BP. 그래서 좀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을 텐데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막 대화하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 좀 미친 사람을 봤겠죠. 얼마 전까지도. 요즘은 아닐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Even now, 심지어 요즘조차도 사람들 구식 그런 misconception, 오해를 가진, 뒤떨어진 생각을 가진,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당신을 미쳤다고 볼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 discuss your problem을 당신의 그 캐닌이 원래 여러분 이렇게 송곳니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런 과의 동물들도 다 캐닌이라고 불러요. 송곳니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곳니과 동물들 캐닌. 자,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강아지죠. 들개,
그 송곳니. 그래서 이런 당시에 강아지 컴패니언과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한다면 요즘 사람들조차도 당신을 미쳤다고 볼 거란 말이야.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남자친구라도 여자친구랑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좀 싸우거나 뭐 어떤 좀 갈등이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날 첫날 뭐 이렇게 잘 미팅이 잘 안 되고 집에 오면 그 강아지를 앞에 탁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가끔 영화에서 드라마에 심심치 않게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내가 뭐 어디가 잘못됐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드라마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요즘 그 뜨고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뭐 저기 그 뭐 그때 말했던 그 누구냐 그 뭐 질투의 화신이냐 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경표 고경표냐 무슨 경표냐 뭐 그 친구 집이 선생님 집입니다. 그래서 좀 촬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밤에 가다 보면 이제 찍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re's no reason in the world not to have an extended conversation with your pet이죠. 당신의 이제 그 애완동물과 extended conversation, 연장된 대화죠. 긴 대화를 not to have니까 하지 않을 만한 no reason, 이유가 no,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당신의 애완동물과 긴 대화를 not to have, 가지지 못할 그럴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드라마 질투의 화신의 질투의 화신. 자, 아무튼 go ahead and talk about religion, politics, and latest joke, and 막 얘기를 많이 나눠라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many recent medical studies, 많은 그 의학 연구는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just might be better off. 또 나오네 배운 거 be better off. 또 좋아질 것이다. If you and your pet get into a few heavy conversation. 또 간단하게라도 나름 좀 진지한 대화를 시작을 하면 a few니까 몇몇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스스로 독백이지 뭐 독백. 강아지가 뭐 알아듣겠어? After all my years of being pulled into dialogue with my dogs. 내 강아지와 함께 내가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The prove it to me scientific community is finally agreeing with me. 이렇게 길어. 자, The prove it to me. 내게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계는 내가 오랫동안 이제 실제 해보고 난 뒤에 내게 정말 그러냐라고 요구하는 그 과학계는 마침내 나에게 동의를 해주고 있다. 네 말이 맞다. 해보니까 훨씬 더 나은 삶을 가정서적으로 애완견을 통해서 if you talk to your loving companion과 얘기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더 잘 adjust, 적응할 수 있는 end up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계도 내게 마침내 동의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뭐냐 했는데요. 이거 말 잘못했네요. 제목 문제가 되는 건데 저기 이 소스가 나가버렸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주제 정도로 좀 해치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 됐나요? 그러면 아이고 긴 시간 무려 1시간 42분 실제 걸린 시간 한 5시간 이상 지금 소모가 된 겁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